이민들을 쭉 받아왔고 그 이민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외교 안보에 그 활동을 하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게 연구기관에서 활동한다는 거였는데요. 자, 이제 뭐 빨리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박건현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들 연구기관들의 업무를 보면 기본 연구 이외에도 정부, 기업, 대학들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CIA, 국무부, 백악관이 기본 계획이나 전략을 세울 때 함께 참여한다. 또한 해당 나라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 펀드 등의 그 나라의 사정이나 외교 안보로 인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계, 관계, 재개를 등을 위한 인재 프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해외 대사관이 CIA 기부 등에 파견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해당 국가 언어에 대부분 능통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관료나 전문가들과 교류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해당 국가의 정부나 전문가의 여론을 수집하여 해석하며 이를 미국 측에 전달한다.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은 국가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을 통해 미국의 싱크탱크와 교류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최근에는 자국의 해양과 관련된 프로젝트, 자금이나 연구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러한 외교 연구에 있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나라 사람, 그죠? 그 나라의 이민자들이죠. 이민자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인들이 있다 그랬죠? 원래 백인. 그래서 우리나라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 가서 빅터 차, 뭐, 수미테리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 백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 갈루치. 제네바 협정에 관여한 갈루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출신들 수미테리는 주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선전한다 그랬죠. 미국의 입장을 선전.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미국의 입장을 선전하면은 설득력이 있겠죠. 이런 백인들은 이제 이보다 더 위에서 최종 결정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죠. 회전문, 리볼빙 도어, 회전문, 학계, 그렇죠? 우리도 교수가 있죠. 교수, 학계 교수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관계, 장관 같은 거 하죠. 우리도.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과거에는 다시 대학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폴리프레셔라고 그래가지고 폴리프로페서. 그래서 이제 이 프로페서가 교수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들랑달랑해서 문제가 되니까 대학에 다시 못 가고 그럴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남는다 그랬죠. 그러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시 또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면 다시 관계로 나오고 이게 이제 회전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관계에는 공무원 되는 거죠. 어디냐면 주로 CIA나 국무부나 백악관이라 그랬죠. 백악관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그렇죠? 국가안보회의. 그래서 NSC, 내셔널 시큐리티 컨슬, NSC. 이게 이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우리나라도 국가안보회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주로 전략을 짤 때 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 국가안보 전략, NSS 이번 작년 연말에 발표했죠.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국가안보 전략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발표하는 국가방어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 그래서 이건 국방부 장관이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할 때 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팀으로. 팀. 그래서 이 팀장은 이제 그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겠죠? 팀장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팀장이 되고 여기에 이제 공무원과 이러한 그 학자, 그 다음에 연구에 하는 사람들이 팀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 대해서 한다는 거고 국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해당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펀드, 그죠? 이런 데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쿠팡이죠? 쿠팡이 한국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주로 다국적 기업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회이사 형태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이. 그러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IA 지부, CIA 지부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비밀, 이럴 때는 이제 그 중앙정보부, 한국 중앙정보부 지부가 있어요. 한국 지부, 한국 지부장이 있어요. 중앙정보부 한국 지부장.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할 때는 대사관 직원을 가장해요. 대사관 직원. 대사관 직원을 가장한다. 우리 한국도 국정원이 나갈 때는 미국에 가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비공식적일 때는 이제 대사관 직원, 외교관을 가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 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 대사관에 가면 미국 대사관에 한국에 있는 미국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 가면 한국계 미국인이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 그렇죠? 바깥에 돌아다니면은 미국 사람인지 몰라 한국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만나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 얘기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이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반대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그 접촉을 한다 그랬죠? 로비를 한다 그랬죠? 로비. 근데 이제 돈을 주면 뇌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연구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연구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비스트로 등록하고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 연구기관에 뭐 현대차, 현대기아, 그 다음에 삼성 뭐 이런 데서 연구 프로젝트를 줘요. 연구 프로젝트를 주면서 연구를 시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서로 그 인맥을 쌓는 거죠. 그 사람들이 관직에 나갔을 때 서로 그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인맥을 쌓고 있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미국은 유학과 연수 등을 통해 친미 지식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테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해년마다 약 8,000명의 전 세계의 학자, 교육자, 대학원생, 연구원 전문가들을 미국에 초빙하는 장학 혹은 교환 프로그램이다. 미국 국무성과 미국 의회가 풀브라이트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약 49개의 나라에 지부가 있으며 지부가 없는 곳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해당 업무를 본다. 1959년 창립한 이후 약
37만여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미국의 유학생 프로그램은 초급 장교와 고급 장교를 포함한다. 젊은 사관급, 위관급, 장군급 간부 중 유명한 자들이 선발되어 미국에서 군사훈련, 이념 교육을 받는다. 군부에서 출세하려는 자는 미국에 유학을 가야만 한다.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군인들이 고위직에 올랐다. 이들은 파나마의 노리에가처럼 군부 쿠데타로 집권하는 데 있어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KBS가 2003년 12월 13일 보도한 미디어 포커스에 따르면 이러한 친미주의자 육성 프로그램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유력인사 미국 연수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에 미국의 됐어요. 예,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지도층이죠? 지도층. 장내의 지도자를 친미 인사로 육성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장기적인 거는 유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기간이 짧은 연수, 방문, 이런 게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연구기관에 연구 프로젝트를 주기도 해요. 연구 프로젝트. 이렇게 줍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이에요. 이제 미국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매년 8,000명을 갖다가 미국에 초청한답니다. 각 나라에 8,000명이면 대체, 100개의 나라라더라도 8,000명이면 얼마? 80명이죠? 엄청나게 그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국무성과 미국 의회가 지원하고 있고 49개 나라의 지부가 있고 미 대사관이 한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37만 명이었으니까 한국의 경우에 어떨까요? 이게 한국은 미국하고 되게 중요한 나라죠. 이 8,000명 중에 한국에 매년 100명만 했다 하더라도 10년이면은 1,000명이고 50년이면은 5,000명이네요.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오고, 이 박사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갔다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갔다 오면은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트 군인들이, 육사들이 대부분 그런데, 육사, 사관학생. 육군사관학교 졸업을 하면 많이 가는 코스가 있는데 주로 어디 가냐면 한미연합사에 많이 가요. 한미연합사. 여기 가가지고 한미 간의 그 젊은 장교들 있죠. 젊은 장교들이 여기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20년, 30년 되면 장군이 돼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연합사에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미국에 단기 유학을 시켜요. 그리고 장군들이 되려면 미국 육군대학에 유학 갔다 오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그 양국의 군대의 엘리트들이 서로 친해지겠죠? 30대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거예요. 50대 장군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친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미국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상 간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눈에 잘 보이면은 출세를 하죠. 파나마 노리에가 군부 쿠데타로 파나마에서 집권했다 그랬죠. 미국이 도와줬고 파나마. 그 다음에 리비아의 그 카다피.
카다피는 어디 갔다 왔냐면 영국과 미국, 그죠? 영국에 유학 갔다 왔어요. 이렇게 카다피. 외국에 유학 갔다 온 그 군부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남미.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고 이렇게 유학 갔다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친미주자를 육성을 하는 거고, 지금 뭐 미국파가 아니면 미국파가 아니면 출세 못한다. 그죠? 외교부 당연하겠죠. 외교부, 군대 당연하죠. 대학 교수도 당연해요. 우리 옛날에 대학 교수가 어땠냐면은 이 철학 이런 거는 유럽에 갔다 온 유럽 유학생들이 철학과 교수가 됐어요. 지금은 다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법학은 옛날에는 독일에서 유학 갔다 하는데 지금 다 미국식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로스쿨이 다 미국식이에요. 로스쿨. 예, 바뀌게 되면서 미국 유학파. 그래서 고위공무원 교수들. 그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유학 갔다는. 미국의 MBA가 뭐예요? MBA. 여러분.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이잖아요. MBA. 경영대학원. 그래서 경영대학원 코스를 밟아야지만 한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죠. 이런 데하고 서로 교류를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 과정. 그래서 경영학 박사입니다. 이 경영학 박사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되면서 주로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로스쿨하고 그 다음에 경영대학원이죠. 경영대학원. 여기를 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동창회를 해요. 서울에 와서 동문회 네트워크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친미 인사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미국이 가장 크고, 미국 친미 네트워크가 가장 크고, 이런 게 이제 나라마다 있는데, 독일 정당 연구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독일 같은 데서는 뭘 하냐면, 그래서 독일 3인당이다. 에버트 재단이라는데 한국 사무소가 있어요. 여기는 독일이 운전하다가 에버트 재단 직원인지 책임자인지를 태운 적이 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한 적 있어요? 저 무슨 택시 애로사항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간단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다 정보 수집하는 거야. 정보 수집하는 거. 그래서 독일 3인당 에버트 한국 사무소가 있고, 독일 3인당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3인주의를 육성하래요. 3인주의 육성. 어떻게 하면 연구 기관에 돈을 지원해줘요. 연구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국제 3인주의 대회가 있어요. 나 민주농당에 있을 때 우리 연구소도 갔는데 국제 3인주의 대회. 여기에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도 있죠, 일본도 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새로운 나라, 어떤 나라가 있어요? 강력한 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딜까요? 여러분이. 중국. 그렇지. 맞아요. 중국이 이제 친중파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암암리에. 근데 신기한 게 한국에 있는 친미파는 대놓고 친미파를 하는데 아직까지 친중파들은 대놓고 하지 않아요. 은근하게 합니다. 은근하게. 그래서
친중파 많고, 해외에는 이제 공자학원이라 그러죠. 공자학원. 공자학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에 많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에 미국은 매년 40명이 지도자 장학생을 선발 자국으로 초청해왔다. 미국은 초청 인사의 성격에 따라 4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미국은 정치계, 노동계, 대학생 등 반미 좌경 인사들을 친미 인사들로 전환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유학시켰다. 미국은 이들이 귀국한 후에도 풀브라이트의 한국 지부인 한미교육위원단 등을 통해 유학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리하였다. 미국 유학생들은 모국으로 귀국한 후 대사관, 문화원, 상공회의소, 풀브라이트 지부, 유학생 동문회 등을 통해 한미 친선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우호협회, 한미협회, 한미친선군민협회 등 10개 이상의 친선협회가 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재단, 대학이 한미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네. 그래, 초청하는데, 이거 얼마나 얘들이 좀, 아주 치밀하냐면은, 자, 누굴 초청하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초청하겠죠. 공부 잘하는 대학원생. 왜냐하면 공부 잘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의 엘리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뭐 생활비까지 주죠. 생활비까지 주고. 놀라우는 거는 좌파도 초청한다는 거야, 좌파도. 민주노총 인사도 초청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노동계 대학생, 운동권도 초청해요, 운동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친미 인사로 전향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미국이 저런 나라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생각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 명문대 나온 386 운동권들이죠? 386 총학생회장 했던 이런 애들 초청 많이 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초청하는데 방식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직접 초청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운동권들이 미국이 직접 초청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안 가겠죠? 그럴 때는 누구를 하냐? 바로 대학 은사야, 대학 은사. 대학의 교수, 자기 지도 교수 있잖아요. 선생님, 대학 교수, 이 교수가 하는 거야. 누가 있을까? 저 제주도 도지사, 그러니까 누구예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저 사법고시 수석으로 붙어서 저기 검사하네. 원희룡이죠? 원희룡한테 그러는 거죠. 총학생회장 데모하고 이제 그래 이런 총학생 데모하고 감옥에 갔다 오잖아요. 감옥에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름시름 집에서 놀고 있겠죠. 그럴 때 전화하는 거죠. 희룡이 나야. 그러면 교수님 웬일이세요? 요즘 뭐해? 저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룡이 요번에 있잖아. 내가 아는 미국에 내가 유학 갔다 온 데 있잖아. 거기서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 한번 유학 좀 갈 생각 없어? 그러면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걱정하지 마. 미국 거기에서 대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준대. 그래요. 그럼 당연히 가겠죠. 원영이가 진짜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미국 장학금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기업에서 나와요. 그럼 대기업이 왜 이 돈을 주냐? 국정원이 이 대기업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 미국에 유학 보낼 테니까 돈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군데가 협찬하는 거예요. 자, 미국 당연히 정보기관이죠?
미국 측, 그 다음에 한국 정보기관, 그 다음 한국의 대학, 그 대기업. 이렇게 협청하는 겁니다. 여기 386도 이미 많이 갔다 왔어요. 내가 아는 사람, 원희룡도 갔다 왔죠? 대학, 서울대 총학생 출신이었잖아. 그 다음에 고려대 총학생을 출신에 하는 허인회도 갔다 왔어요. 허인회는 워싱턴 대학 대학원 나왔다더라고. 허인회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 산호맹 대빵했던 백태웅이죠? 백태웅 지금 하와이 대학의 교수인데 백태웅도 갔다 왔고. 유시민은 독일로 갔다 와서 독일로. 이렇게 많이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유시민은 독일 가는데 미국에서 돈 대줬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시민은 미국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이 운동권들 지원하는, 다만 가는 데가 미국이 아니라 독일인 거예요. 독일. 예, 미국 쪽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운동권들이죠. 운동권들을 대학에 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오고, 나 아는 사람도 민주노총 상근자였어요. 근데 여기 미국에 갔다 왔어. 근데 이 사람은 단기 프로젝트로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초청하죠? 여러 가지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초청한 데가 코리아 소사이어티, 미국에 있는 한국 관련된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구기관. 심상정도 여기 갔다 왔어요. 심상정은 언제 갔다 왔냐면은 진보신당에서 2012년 직전에 2012년에 그 대선하고 총선 있었잖아요. 2012년 직전에 갔다 왔어요. 심상정. 단기 코스로 갔다 왔어요. 방문으로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갔다 오면 이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만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초청을 해. 유명한 사람들, 교수나 정치인을 초청을 해. 여기에는 좌파 정치인도 초청해요.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래서 다 초청하겠죠. 초청해. 그게 왜 가냐? 고급 정보를 주는 거야, 고급 정보.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 그걸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받는 거죠, 브리핑. 이렇게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정면 반대한다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곳곳에 누가 미국 간첩인지 몰라 그 정도로. 지난번에 백성학 얘기했죠. 영암모자 회장 이런 거고. 자, 이거는 우리 양도동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양도동 읽을 수 있으면 읽어봐 주실래요, 한번? 예. 미국 정부의